네,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치동 유명학원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뭐 상관없이 방학 시즌이 되고 이제 학원 이동 시즌이 되니까요. 이제 대치동 유명 학원들이 이제 테스트, 입반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데 매해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대치동 유명 학원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기분이 매우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들 책임이 가장 큽니다. 네. 뭐 말은 그렇게 하시죠. 네. 뭐 그 학원 안 가도 돼. 뭐 공부 그 학원 안 다녀도 잘할 수 있어. 그러지만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합격하면 아 우리 아이가 공부 실력이 좋구나. 역시 이 학원 테스트는 정직해. 그리고 막 옆에 집한테 철수한테 또리한테 영희한테 자랑하면서 너도 거기 테스트 봐봐라. 좋은 반 가면은 서울대 간단다, 의대 간단다. 그리고 부추기고. 그리고 또 정작 떨어지면 또 이제 아, 우리 애가 실력이 없구나. 그동안 학원에서 잘 못 배웠구나. 막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배자가 되고 이제 그렇죠. 그쵸?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부모님한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유명 학원들의 그런 입반 테스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말 괜찮을까? 물론 좋은 선생님들일 수도 있죠. 좋은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그 정도 능력이 있고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저희 학원도 그래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공부를 죄송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이제 대학을 잘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얘네들은 이제 저한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 생명의 은인이에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잘 갔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꼭 나한테 안 배웠다고 공부를 못했을까? 서울대를 못 갔을까? 의대를 못 갔을까?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딱 양념만 칠한 거지. 그러면 그렇게 자질이 좋고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한테 양념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주 실력이 없는 사람 아니고서는 많다고 봐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쵸. 그냥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아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제 실력이 좋은, 능력이 좋은 분이라면 막 중학교 때 60점, 70점 맞던 학생을 막 데려다 놓고 공부시키고 막 해가지고 그 학생을 서울대 보내고 뭐 의대 보내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또 정말 실력이 좋은 분일 수도 있겠지만 딱 레벨을 정해서 어느 커트라인 이상의 레벨 아이들만 뽑아서 잘하는 학생들만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결과가 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그냥 너희는 고등학교 잘 올라가라 빠이빠이 하고 그냥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그 분들이 실력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단위로 그냥 잘하는 애들 뽑아놓고 뭐 그냥 뭐 시험 잘 보면 잘 보는 애 끌고 가고 못 보면 니네 나가 그러고 또 다시 잘 보는 애 뽑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늘상 저희 학원 다니는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얘기하지만 대학은요, 수학만 잘해서 가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뭐 미적분까지 했냐, 뭐 실력 정석을 했냐, 정석을 했냐, 뭐 뭐를 풀었냐, 안 풀었냐, 뭐 심화가 됐냐, 경시를 했냐 그런 걸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좋은 학원 커리를 타고 선행을 많이 해서 수학을 잘해서 이제 대학을 잘 간 학생이 한 명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으면 더 잘 가지 않았을까요? 더 그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학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하고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게 됐는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뭐 국어나 영어나 다른 과목에서 조금 결손이 있어서 공부하는데 조금 힘들었다. 결국엔 서울대를 갔지만 공부하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었다. 뭐 그런 학생이 있다. 그럼 그 학생이요. 만약에 부모님의 좋은 지도와 가르침으로 너무 수학에 열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학습 밸런스를 맞추면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지필 시험을 거의 만점 받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내신 공부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학습량을 늘리고 집중하는 양을 늘렸다면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했다면 그러면 더 좋은 성과가 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의력과 사고력은 제가 타고나는 거라 그랬지 길러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질이 좋고 똑똑한 학생들이 부모님의 좋은 가르침 하에 혼자서 공부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답지 보고 책 내용 읽어보면서 혼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설 보면서 해설이랑 똑같이도 풀어보고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뭐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학원이나 질문하는 선생님한테 질문이나 하면서 인강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 방법도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문제지도 많이 풀어보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한 가지 방법만 그냥 유명하다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데 전혀 그런 방법은 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본인이 듣기 싫어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잘 한번 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수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아이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아이를 잘 굉장히 꼼꼼히 케어한다고 하지만 그 학생은 좋아하는 이성 친구도 있고 만나는 이성 친구도 있고 어 이제 집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막 핸드폰을 못 써서 난리예요. 막 친구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또 뭐 친구 핸드폰 가지고 뭐 보고 막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네? 엄청나요, 엄청나. 집에 가면 이제 싹 감추죠. 한 학생은 뭐 집에 도착하면 핸드폰 낸대요. 저희 학원에서도 핸드폰 걷고 하는데 이제 막 집에서 핸드폰 내고 핸드폰 뺏기고 그러니까 쓰고 싶어서 막 미쳐요, 미쳐. 부모님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쵸? 절대 몰라요, 부모님. 예. 내가 관리 잘하고 있고, 내가 아이랑 잘 케어하고 있고, 내가 아이랑 잘 소통하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네. 자,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 한은 절대 대치동 유명학원의 갑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질하는 학원이 부모님들의 원성을 통해서 망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선생이 똑같은 커리로 똑같은 학원을 만들면 또 거기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늘 부모님들, 대치동 학부모들, 강남 학부모들 호구 아니냐 그러면서 막 하지만 스스로 냉정해지고 스스로 똑똑해져야지 우리 아이를 좀 더 정말 이제 잘하는 이제 똑똑한 우수한 정말 능력 있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잘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속지 않고요. 네. 답답한 마음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